웰컴맨 밀리티의 호화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11강 7번과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독해 공략법은 첫 회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주제문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요즘은 주제문이 드러나 있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빈칸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단서를 여러분들이 유추한 다음에 글을 읽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절대 독해 공략법을 가지고서 11강의 7번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니까 당연히 빈칸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까다로워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이거죠. 일단 첫째로는 주어가 안 보여. 주어가 중간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쵸? 한마디로 주어랑 동사가 지금 도치가 되어져 있는 구문입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자면 공연히 보여주는 찬사가 어떠한 형태로서 지어지게 되는데, 즉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어디에 형성이 되어지냐면 어떤 거장이 연주하는 그 연주를 들었을 때의 그 전율 속에서 무엇으로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장 구조도 까다롭고 솔직히 말도 조금 어렵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뭐였었냐면 일단 찬사를 언제 보낸다? 거장이 하는 연주를 우리가 들었을 때 찬사를 보낸다. 근데 그 찬사의 형태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얘가 문장의 맨 마지막이 아니에요.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으므로 당연히 우리는 뒤에 한 문장을 더 읽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뒤에는 거장이 아니라 이제 주어가 뭐가 나왔냐면, 자, forgery가 무슨 뜻이에요? 위조죠. 위조와 예술에서의 어떤 다른 형태의 속임수는 잘못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앞에서는 보여주다가 됐는데 뒤에서는 잘못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이 빈칸 같은 경우에는 앞에와 뒤에서 서로 반대가 되는 어떤 특성적인 어휘가 나오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좀 체킹해 보면 여기서는 moral이 무슨 뜻이죠? 도덕적인이고요. 여기서는 뭐가 보이세요? 예술적 전통. 여기서는 혁신이 보이죠. 기술적 혁신. 여기서는 인간의 성취가 되니까 3번하고 4번은 조금 서로 반대가 되는 단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aesthetic은 무슨 뜻이죠? 미적인요. 미적인, 심미적인 어떤 발전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본 상태에서 우리는 빨리 뭐를 해줘야 돼요? 주제문을 찾기 위해서 위에부터 쭉 스키밍을 해가는데, 자, 계속 선생님이 지금 우리 빈칸 문제를 1번부터 계속 풀어왔죠. 지금이 빈칸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익히게 들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뒤에 있으면 앞에 주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요즘은 뭐가 된다?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 상태에서 선생님은 벗이 보였어요. 벗이 있다라는 것은 앞에를 읽을 필요가 없고 여기서 역접을 이루고 있고 여기가 이제 주제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해석을 하지는 않을게요.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구문 독해를 할 테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앞에서 어떤 연주의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은 일종의 약속이 있어요. 가정된 사실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은 10개의 손가락에서 연주가 된다라는 그 가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전자음악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자음악을 뭐라고 칭했다? 여기서는 forgery, 그러니까 위조나 아니면 다른 속임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앞에서는 결국엔 뭐가 된다? 사람의 성취라는 human achievement가 이 전체 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맞았을 거야. 분명히 맞았을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보고 싶었던 내용은 뭐였었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빈칸을 찾아갔을 때 어느 부분에서 답을 고르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는 뭐를 보여줬어? 자, 이 뒷문장을 파악을 했었고요. represent와 misrepresent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뭔가 반대되는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forgery 그리고 fakery라는 것과 뭔가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앞에서부터 쭉 봤을 때 but이라는 역접이 보이면 분명히 앞에서부터 반대되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답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프리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예습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다가 자료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글은 예술 공연의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단은 countess, 무엇으로 간주가 되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accuracy, 정확성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intrinsically, 무슨 뜻이요? 본질적으로 얘는 알고 계셔야 될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forgery가 왜 각주 표시가 됐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독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 forgery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보통은 이 단어가 핵심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답을 유추하는 독해 문제로 자주 나오는 어휘입니다.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는 스키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에 서론은 뭐로 시작하냐면 예술적인 공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은 음악 비평가들이 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고려 사항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속도도 되고 정확성도 있고 하는데 속도, 박자, 음색 뭐 이런 것이 있기 이전에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도움을 받지 않은, 기계적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의 10개의 손가락이 먼저 가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이제 청각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거장이 연주를 한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이제 합성이 되어져 있는 기술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했을 때 그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똑같은 감탄을 하진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찬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 인간의 어떤 성취에 대한 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문장이 맨 처음에 to know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인가 했더니 얘 지금 주어 자리가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아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는 것은이 주어고요. 그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whether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if를 대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that과 what이 올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하다라고 보셔야 돼서 what은 탈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at은 접속사기는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해서 뒤에 or로 이제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that은 우리가 팩트일 때만 사용을 하죠. 여기서는 whether 또는 if를 쓰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해석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술적인 공연이 성공을 했다 또는 성공하지 못해 실패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를 요구하냐면 여기선 당연히 that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요번에는 또 what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whether과 that, what이라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혼란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counts라는 이제 동사로 뒤에 시작을 하니까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 그러니까 간주되어지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뭐로써 간주가 되어지냐면 어떤 공연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성공과 실패로 간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어떤 예술적 공연이 이제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그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요소 그거 성공과 실패라고 간주가 되어지는 그 요소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음악 비평가들은 consider, 고려합니다. 뭐를 고려하냐면 뒤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한대요. 자, 여기는 해석을 피하고요. ability에 대한 수식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bility는 to sustain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를? 그 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서 뭐 할 수 있는 클라이맥스가 최고조죠. 최고조의 build, 이룰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뭐 정확성, 그 다음에 박자 이런 것들을 비평가들은 일단 고려를 하죠.
자, 그래서 음악 비평가들이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고려를 하는데 크게 두 개로 좀 압축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속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색의 맑음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 이제 위치부터 전환이 확 이루어집니다. Which is not to say. 여기 which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예요. 내가 방금 전에 스피드랑 그다음에 음색의 맑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내가 이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ay 뒤에 대절이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빠른 공연이 가장 최고의 공연이다 라고 말하는 건 물론 아니야.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이지 라고 뒤에서 전개가 되겠죠. 당연히 4번 문장에서는 역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사항의 이면에는 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죠.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주어 동사가 도치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려사항들의 이면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의 가정사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 전명고를 파악을 못했어. 주어는 명사다라는 것을 파악을 못해서 도치 구문을 알지 못한다면 얘를 어떻게 착각할 수 있다? considerations가 주어인가 봐 해서 R이라고 밑줄 쳐져 있을 때 맞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우리가 도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강조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가 너무 길 수도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사항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assumption에 대한 이 대절이 뭐가 되냐면 동격 접속사가 되기 때문이죠. 대시라는 가정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that 뒤에 어법적으로 또 따지고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it하고 that 빨리 체킹하셔서 뭐 강조 구문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that 이하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that 이하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어떤 한 사람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은 기계의 도움, 기술적 도움을 받지 않은 10개의 손가락이다 라는 이런 무언의 가정사실이 그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르더라도 인간이 직접 치지 않은 거라면 그거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고려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고 구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서술형도 같이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장에서 excitement가 이제 주어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동사와의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수식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거장 피아니스트가 만드는 흥분감. 근데 거장 피아니스트가 흥분감을 만들어준다라는 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막 쏟아질 듯한 이건 한마디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음을 통하여 거장 피아니스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흥분감이라는 것은이 주어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 가시죠. 자, 뭐하다? 본질적으로 is connected. 바로 이러한 사실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이 문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생님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4, 5, 6번 문장은 삽입 문장 여러분들 변형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거장 말고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게 뭐지에 대해서 이제 6번에서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청각적으로 동일한 경험, 은이 주어예요. 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죠. 수식절 지우고 나서 동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전자적으로 이제 합성이 되어진 청각적으로 동일한 경험은 절대로 우리를 감탄시킬 수가 없죠. 같은 방법으로. 자, 그러면 전자적으로 합성이 됐다라는 것이 무엇이지? 부연 설명 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자 음향 합성 장치가 만들어내죠. 그 각각의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please 원하는 만큼이나 빠르게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반면에 피아니스트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빠르기로 그러한 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뭐가 더 우월해야 돼? 전자음향 장치로 만들어낸 그 음악이 더 우월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어법 하나를 좀 챙겨보자면 이 canno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동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대신하고 있냐면 당연히 cannot이니까 앞에서 can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빠른 음을 내지는 못해요. 내지는 못한다.
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피아니스트도 충분히 빨리 칠 텐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자음악이 훨씬 더 그거보다 빠른 음을 낼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장. 자, 7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빈칸이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도치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야. 여러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본동사 오면 안 돼요. 얘는 좀 쉽죠. 근데 building 조심해야 돼. 왜냐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building에 밑줄 쳐져 있었어. 그럼 보통 어떻게 풀 거야? 뒤에 봤더니 is라는 동사 나왔네. 아, 주어 동사네. 이렇게 풀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build야 build. 무엇을 짓다, 만들다, 형성하다. 얜 타동사라는 거죠. 만에 하나 이 자리에 building에 밑줄 쳐져 있으면 우리가 바로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일단 뒤에 목적을 데리고 와야 돼. 자, 근데 지금 into라는 전명구가 나왔어. 얘 없다라고 치자고. 그럼 building is가 되는데 뭐를 지었는지가 안 나왔어. 즉 목적어가 안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는 능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는 동명사 주어, 그 다음에 is 동사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느냐? 자, 얘를 뒤에를 좀 봤더니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선생님이 얘를 원래 문장으로 좀 써줄게요. 주어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for의 수식을 받아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주어가 어떻게 생겼어?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도치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지어진이라고 해서 얘를 보어로 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어를 앞으로 뺐고 더불어서 주어와 동사가 서로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찬사인데 뭐에 대한 찬사냐면 뒤에 what이 이제 또 관계대명사 자리라서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걸 의미하죠. 또 performance가 주어고 represents가 동사인데 목적어가 안 나왔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what이 나와야 돼. 일단 답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연이 인간의 성취로서 보여주는 것에 대한 어떤 찬탄은 is built, 형성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형성이 되어진다? 바로 거장의 연주를 들었을 때의 전율 속에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말이 어렵지만 얘를 서술어로 다 바꿔버리면 자, 어떤 공연을 봤을 때 인간의 성취로서 우리가 찬탄을 하게 되는데 그 찬탄은 언제 하느냐? 거장의 연주를 들었을 때 전율을 느끼면서 우리가 찬탄을 하게 된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결국에는 앞서서 얘기했었던 전자음향장치에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위조나 다른 형태의 속임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잘못 나타내겠죠. 그 공연, 음악의 본질을 잘못 나타내고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뭐도 잘못 나타낸다. achievement, 어떤 성취를 잘못 나타내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맨 처음에 우리가 뭐 얘기했었죠? 어떤 공연의 성공과 실패를 나타냈을 때의 조건사항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조건사항에서 1순위는 일단은 뭐가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인간이 했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그 범주를 벗어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번 지문 아까 미리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삽입 문장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이 세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역접인데 these consideration이 나왔어요. 그럼 이 these considerations를 빨리 찾아서 그 뒷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랑 음의 청명함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 이면에 깔려 있는 가정 사실은 바로 인간의 도움받지 않은 10개 손가락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 10개 손가락으로 막 음색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의 흥분감 이 바로 이러한 사실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는 this fact를 찾으라는 게 앞문장을 찾으라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뭐가 나와야 돼? 인간과 반대되는 전자음향 장치의 음악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이 세 개가 삽입으로 충분히 변형돼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번 지문에서는 우리 어법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도치구문 항상 서술형 같이 대비를 하시고 어법적인 변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1강의 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는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로 했어요. 이 지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빈칸에 있는 주어를 봤더니 이야기가 되고요.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어떻게 우유가 미국의 음료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얘가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를 확인을 했더니 combine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빠르게 이 사람이 출제 의도는 combine A with B 중에서 이 B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우유가 미국의 음료가 되어진 그 원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산업의 완벽성이고 두 번째는 무엇의 완벽성인데 바로 이 두 번째 B를 찾으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되죠.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빠르게 어떤 내용을 찾아야 돼요? 우유가 미국의 음료가 되었다. 즉 인기가 많아졌다. 섭취가 많아졌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나 면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유추를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중간 부분만 한번 보자면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미국의 음료가 되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유의 섭취가 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due to가 보이셨어야 해요. 자, 그래서 due to는 무엇 때문에가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perfection이라는 단어가 보였어. 근데 여기서는 이 milk라고 나와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산업이 우유 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A는 나왔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and로 받아서 뭐가 나오죠? B가 나옵니다. B가 있는 부분을 봤더니 education of consumer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교육이 이제 B가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답을 몇 번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렇죠. 3번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문을 쉬우니까 맞았어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빈칸을 푸는 방법론을 늘 항상 기억을 하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프리뷰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동 예습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본다면 주제는 전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어휘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combine 하면 그냥 결합하다가 아니라 combine A with B 이렇게 같이 외우셔서 A를 B와 결합하다라고 외우시고요. attribute도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기원하다, 공헌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 또는 덕으로 돌리다. 한마디로 A의 원인이 B가 되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ttribute A to B라고 만에 하나 외웠다면 나중에 능동수동을 풀었을 때 여기에 A가 없네? 그러면 여기는 수동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문법적인 연결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publicity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뜻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본 적이 있고 비슷한 단어는 아는데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되어져 있는 단어라면 그때그때 바로 따로 필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는 스키밍을 해볼 텐데요. 이번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유가 미국의 음료, 즉 미국에서 섭취량이 많아진 그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유 자체의 퀄리티가 늘어났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지는 Increasing Perfection of Milk도 마찬가지고 Education of Consumer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직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셨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블로그에다가 우리 학습 자료를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계속해서 앞에서 해석을 해드렸던 부분이라서 여기서 해석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법적인 부분은 이 부분 하나. 자, story of에 대한 지금 목적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간접 의문문으로 의주동 어떻게 미국의 음료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어려움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펜서 블랜포드는 attribute A to B를 여러분들 빨리 잡으셔야 돼요. 일단 자 그런데 attribute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탓이라고 해석하고 어쩔 때는 덕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때는 덕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때는 탓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우유 섭취의 증가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의 덕으로 돌리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즉 우유 섭취에 대한 증가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상당한 향상 때문이다. 무엇과 무엇? 그렇죠. 밀크와 크림의 퀄리티, 품질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드는 왜 하느냐? 얘는 지금 앞에 있는 밀크와 크림을 꾸며주고 있어요. 전 PP가 나온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격 관계 되면서 위치가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선행사를 앞문장 전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앞문장이라는 것은 주어가 동사에 따르는 그 사실이 그 다음에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더 아끼지 않는 이용, 즉 이러한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한 아끼지 않는 사용을 이끌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유랑 크림을 더 많이 사 먹은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위치가 나타내고 있는 선행사는 그렇죠. 우유와 크림의 퀄리티가 상당한 향상을 가져왔는데 그 향상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됐다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으로 이제 넘어올 거예요. 소비자들이 마십니다. 더 많은 우유를 마십니다. 하면서 이제 원인이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죠. 더 많은 지식을 무엇에 대해서 바로 이 우유라는 식품의 가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됐죠. 더불어서 또 위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위치의 선행사 역시 앞문장 전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지식이 바로 이 뒤에 있는 결과가 되었죠. 즉 무슨 얘기냐면 the result of는 무슨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of 뒤에 있는 이것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됐다라고 해야 되니까 지식을 갖게 된 경로가 뒤에 나올 겁니다. 그 경로가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호의적인 가르침과 호의적인 홍보인데 이것이 무엇을 기반하고 있다? 바로 중요한 연구의 결과나 연구에 기반을 해서 호의적인 가르침과 홍보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식을 갖게 됐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유를 더 많이 마시게 됐다.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습니다. 어법적으로는 선생님이 지금 based를 앞에서 괄호를 쳐드렸어요. 앞에 있는 teaching과 publicity를 지금 based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분사가 쓰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연결어구가 나옵니다. In other words, 자, 즉 다시 말해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정리를 해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가 the rise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어법도 마찬가지고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고 뒤에 콤마 나오죠. 이런 것들을 삽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하자면 이러한 경제 연구에 따르면이에요. 따르면 우유 섭취에 대한 그 증가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due to 나왔죠? 무엇 때문이냐면 첫 번째, 일단은 우유의 완벽성이 증가를 했죠. 증가하는 우유의 완벽성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우유의 완벽성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지 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죠. 두 가지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가 좋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없는 가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nd로 이제 받아줬죠. 그러니까 due to A and B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답을 유추를 했었죠. 바로 이러한 완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교육 때문에 우유의 섭취가 증가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가 이제 주어가 history가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 맨 처음에 스토리로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번 문장하고 5번 문장이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milk drinking까지 가로치셔야 돼요. 즉 우유 섭취에 대한 역사는이 주어고요. becomes 되었는데 역사가 됐대요. 그럼 어떤 역사가 되었느냐 하고서 뒤에 수식절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증가되어진 완벽성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증가되어진 완벽성이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뭐를 통해서 증가되어진 섭취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통해서 바로 공공의 또는 사적인 이러한 상품의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증가된 완벽성의 역사로 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11강의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풀 때도 어렵진 않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 구문 독해 했을 때도 수월하게 구문 독해가 되지 않았을까, 해석도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번 하는 얘기 있죠. 정독 예습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보아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EBS 연계 교재를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꼭 내신, 꼭 수능에 얘가 변형 또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연계 교재를 공부를 한다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합리적인 의심.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얘의 원리는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만에 하나 여기 밑줄 쳐져 있었을 때 내가 맞을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해석을 한 거하고 왜 해설지에서 해석한 거하고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을 때 첫 번째, 구문 독해가 잘못되었는가, 두 번째,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어휘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하는 합리적인 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글의 로직을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 과연 이 문장을 내가 순서를 맞출 수 있었을까, 이것을 찾아갈 수 있는 단서는 없을까라고 본인이 보면서 보는 합리적인 의심.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EBS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학생들 자체가 영어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독해력에 굉장한 그 향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줄줄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질문하려고. 여기 increased ed 왜 왔어요? 자, 선생님 뒤에 perfection을 꾸며주는데요. perfection이 스스로 증가를 못해요. 증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대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었던 4번 지문 보여줍니다. 4번 지문에서 due to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the increasing perfection이라고 나왔어. 우유의 perfection도 스스로 증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사람들이 뭔가를 발달을 시켜가지고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perfection을 꾸며주는데 왜 여기는 ed고 왜 여기는 ing야? 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미리 대답을 준비해온 학생이라면 정말 꼼꼼하게 잘 공부했다라는 칭찬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짜 왜 여기서 이렇게 생겼지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여전히 아직도 간과한 거야. 그냥 글을 쭉 읽으면서 해석이 잘 되고 이런 거지라고 본인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죠. 자, 일단은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이 자리 increased하고 이 자리 increasing, 즉 이 8번 지문을 가지고 이 둘을 물어보는 어법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거를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increase, decrease, 그 다음에 develop, 이런 아이들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쓰임이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얘가 자동사로 쓰였을까, 타동사로 쓰였을까, 또는 능동으로 써야 될까, 수동으로 써야 될까를 고민을 할 때에는 이것의 주체자 또는 이렇게 수식을 받는 대상자와의 여러분들 상관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주체자 또는 수식을 받는 이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이런 변화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이런 변화가 되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같은 경우 둘 다 perfection을 꾸며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이 영어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능동 수동이라는 게 뭐 사람, 사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ing보다 ed가 왜 왔느냐를 여러분들이 보는 게 더 나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완벽성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그 증가가 되어진 경로를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증가가 되어진 섭취를 통해서 그 완벽성이 증가가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의 또는 사적인 그 홍보를 통해서 완벽성이 증가가 되어진 겁니다. 즉, 어떤 이유에 의해서 증가가 되어졌다라고 지금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수동의 개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ing와 pp를 구별하는 게 꼭 능동, 수동뿐만 아니라 진행과 완료의 시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유의 섭취의 증가가 이제 완벽성의 증가인데 이 증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가가 되어졌다라기보다는 완벽성의 증가와 우유의 섭취가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얘가 지금 누구를 꾸며주고 있냐면 앞에 있는 history를 이제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history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완성이 되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료의 상태를 나타낸 ed 더불어서 그 경로를 왜 변화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경로의 소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ed를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굳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놓치니까. 아시겠죠? 선생님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내가 왜 이걸 놓쳤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구문 독해를 했을 때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냥 애초부터 선생님 강의를 듣고 공부하지 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의문점이 많이 들어야 되고 모르는 게 많이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보아야 그 내용이 훨씬 더 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이 좀 길었죠, 여러분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 거였었는데 increased, increasing 너무 머릿속에 두지는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 로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ABC로 나누기에는 그렇게 문장 길이가 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삽입 문제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1, 2, 3, 4, 5번을 채울 수가 없는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변형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여기서 선생님이 연결어구만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for example 예시가 나가는 부분이고 뒤에는 즉 다시 말해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however는 잘 찾는데 in other words나 therefore 이런 건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연결어구가 2개 이상 들어갔을 때는 항상 연결어구를 같이 체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내일은 11강의 9번과 10번 문제를 풀어 오시고 정독 예습을 해 오셔야 되겠습니다. 가능한 선생님의 강의와 같이 여러분들 진도를 좀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11강의 7번과 8번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